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세계적인 바이블이 될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212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근래에 이르러 기업 투자에 ESG라는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이다. 투자자들이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ESG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 구조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한 주요 변수가 된다고 본다. 투자자가 재무제표 외에 기업의 ESG 성과를 고려하면 기업이 사회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친환경,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를 주요 지표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나는 국가를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주식회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국민 전체를 주주로 하는 거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 전통적 기업이 아니라 환경, 사회, 바람직한 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기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친환경적이고 상생적인 방안들을 통해 환경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의 CEO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주주인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영에 관심을 가져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불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관심 있게 살피게 된다. 말하자면 지배 구조도 모든 주주가 중심인 이상적인 구조이다. 친환경적이며 사회윤리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며 모든 국민이 주주로서 실질적 주인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ESG를 완벽히 갖춘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오늘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 기업의 이상에 딱 들어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생태지향적인 기업이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상적인 지배 구조를 지닌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겠다. 차별도 역차별도 없어야 여성을 위한 정책. 나는 여성부와 성인지 예산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하니 누군가는 나를 남성 우월주의자로 보거나 여성을 비하한다는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오래전부터 부부간은 대등한 관계여야 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여성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사실 나의 여러 방안들 중 고정적으로 매월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배당금제 같은 방안은 여성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여 만든 방안이다. 어려서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고된 생활을 오랫동안 목격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10명이 넘는 대식구의 밥을 짓는 것에서 시작하여 낮이면 농사일을 거들고 저녁밥을 지은 후에도 쉬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길쌈을 하는 등 밤낮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내가 크면 저 아주머니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요즘에도 가정 살림은 주로 여성이 맡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라도 잔뜩 지게 되면 당장 여성들이 맡은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 스스로 돈을 벌어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그동안 해오던 살림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남편도 괴롭기는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내이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매월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일정 금액이 지급되면 본의 아니게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때에도 최소한 부부 합쳐 300만 원은 들어오므로 풍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먹을 것 걱정이나 아이들 학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지급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국가나 은행 등 채권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염려도 없다. 이처럼 고정적으로 매월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는 방안은 가정 살림을 맡은 여성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고 마음 편히 가정 경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배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유학을 공부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훈장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부부라는 글자에 대해 내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부부는 대등한데 왜 지아비 부자는 글자를 하늘보다 높다는 식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반면에 지음이 부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여자라는 뜻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훈장님은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때리시면서 나를 크게 나무랐다. 그러나 지금도 부부란 대등한 관계라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부부는 해와 달, 한자 밝을 명자를 보면 해와 달이 나란히 있다. 낮에 뜨는 해는 남자를 상징하고 밤에 나오는 달은 여자를 상징한다. 해와 달이 나란히 놓여 밝을 명자를 이룬다. 달월이 날 일자 밑에 놓이거나 위에 놓이면 밝을 명을 만들 수 없다. 밝을 명처럼 부부는 대등한 관계여야 가정이 밝아진다. 밝기를 생각할 때도 얼핏 생각하면 해가 뜨는 낮이 달이 뜨는 밤보다 훨씬 밝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밝음의 기준이 내 주변이면 낮이 밝지만 먼 하늘의 총총한 별들이 있는 곳이 기준이 되면 밤이 훨씬 밝다. 밤낮을 밝히는 해와 달처럼 남녀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이 환하고 화기가 넘치게 된다. 나는 그동안 유교의 삼강오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삼강이란 임금은 신하의 어뜸이요 남편은 아내의 어뜸이 되며 부모는 자식에게 어뜸이 된다는 세 가지이다. 이 중 부의부강은 옳지 않다는 게 내 지론이다. 부부는 대등한 사이여야지 한쪽을 더 높여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삼강의 구체적 표현이 오륜인데 삼강의 부의부강과 오륜의 부부유별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삼강오륜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다. 부부유별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구별이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 별은
사돈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돈관계는 대등한 관계이지 높낮이가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륜에는 부부유별이라는 높낮이가 없는 관계로 표현해 놓고 삼강에는 높낮이를 둔 부의부강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 남편과 아내 이전에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아기 낳는 일을 하라고 할 수 없고 큰 힘이 필요한 일을 아내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남편은 주로 집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자식을 양육하는 일을 해왔다. 자연적인 역할 분담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된다. 우주 대자연에는 음양오행의 이치가 담겨 있으며 인간 역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발글명의 글자에서 보듯이 해와 달은 음양 관계이면서 대등한 관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해는 밝은 낮에 활동하고 밤이 되면 사라진다. 반면에 달은 밤에 활동한다. 해와 달을 부모라고 하면 지구는 자식에 비유할 수 있다. 해는 지구를 변함없이 날마다 비춰주기만 하면 된다. 달은 한 달 내내 변화를 보이며 지구의 바닷물을 움직여 바다가 살아있게 하고 지구의 생명체에 생태 리듬을 부여하여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한다. 해와 달이 이렇게 각기 다르게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조화가 일어나 지구라는 생명체가 유지되고 그 속의 온갖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된다. 공간적으로 해는 먼 곳에서 일을 하고 달은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여 지구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지구에서 해와 달을 보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인간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남편의 주요 활동 무대는 바깥의 일터이다. 밖에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큰 소리도 치고 목에 힘도 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집안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권한이 있다. 집안은 아내의 그라운드이다. 가정에서 아내가 편안하고 어머니가 안정되어야 집안이 안정되고 활기도 있게 된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뜻이다. 집안에서 아내를 이기려고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은 못난 남편이다. 아내도 밖에 나가면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조화를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자연의 이치이다. 지구에서 보는 해와 달의 크기처럼 자식이 보는 부모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가온다. 한편 부부간 구별은 부부 사이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사회생활에서의 남녀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이나 지위에 인위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성이라도 실력에 따라 얼마든지 조직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거나 제한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성평등 정책이 성차별을 부르면 안 돼. 여성부와 성인지 예산을 없애는 것은 공정과 공평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여성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성이 차별을 당하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공정이다. 우리 헌법도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부를 둔다든가 성인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다. 양성 가운데 한쪽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굳이 성인지 예산을 덜 먹일 필요도 없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녀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를 따로 두는 남성 화장실과 달리 여성 화장실은 칸막이실을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을 공공연히 성인지 예산이니 하여 별도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 여성부의 존치는 국민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 정부의 부처는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여성부를 정 두려면 남성부도 두고 아동부, 노인부도 두는 게 형평성에 맞다. 여성부를 둔 자체가 남녀 평등권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이 있다. 여성부의 존재는 이 모든 원칙에도 어긋난다.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남녀의 구분 없는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에서도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국가가 침해하고 위배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